네, 안녕하세요. 뉴욕 월가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월투가 혹은 이정엽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K-POP 인더스트리예요. 이미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자면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뒷배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 영상을 그래도 좀 보신 분들은 눈치를 이미 채셨겠지만 지난 영상부터 제 뒷배경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눈치를 못 채실 수가 없는 게 이 전까지는 정말 하얀 배경에 제 얼굴만 띡 나오는 정말 재미없는 시각적 배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바뀌니까 나름 피드백이 꽤 좋았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 뒤에 보이시는 와인병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인을 좋아하냐? 나도 와인을 마시고 싶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게 뒷광고냐?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뒷광고가 아니고요. 그분들에겐 저도 농담으로 그냥 제 얼굴 보지 마시라고 그냥 뒤에 와인병 보시라고 좀 시선을 분산시키고자 뒤에 와인병을 깔아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엌이에요. 근데 특히나 주식 영상에 부엌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부엌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와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빈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빈병을 깔아봤는데 시각적으로 없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뒀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일단은 저렇게 두고 앞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방방송이었고요.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K-POP이고요. K-POP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 네 가지 회사를 말을 안 하고는 K-POP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SM, YG, JYP 이게 기존의 3대 기획사였고요. 이제는 BTS를 만든 빅히트가 나왔죠. 빅히트는 조만간 상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4대 기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 회사가 이제 다 상장된 회사여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 그리고 이 K-POP 인더스트리에 이해하는 데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이 K-POP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냐 라고 궁금하실까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단연 그 중에 하나가 K-POP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K-POP이나 가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K-POP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저는 꽤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K-POP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업계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인데 저는 한국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미국에 중학교 때 유학을 와서 살게 된 케이스인데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미국 노래는 듣질 않았어요. 전 한국 노래밖에 안 들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겠지만 한국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나 90년대, 2000년대 노래는 앞에 간주 몇 초만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알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어떤 분들은 허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허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진짜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영상은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4대 기획사의 역대 가수들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30대, 40대 분들은 이 섹션이 어떻게 보면은 추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의 분들에게는 이 섹션이 좀 랜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섹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의 BTS가 정말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꿈같은 업적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물론 BTS 멤버분들의 그리고 방시혁 의장님의 굉장한 노력과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 20년간 SM, YG, JYP의 그리고 거기에 속한 수많은 가수들의 노력과 성과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BTS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 그리고 K-POP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지난 20년의 K-POP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를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역사를 만든 수많은 가수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이 그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섹션은 그 네 가지 회사의 주식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섹션을 통해서 같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다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회사가 저 회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구나 아니면 좋은 비즈니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영상에서 좀 특이하게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섹션은
이제 4대 기획사의 역대 가수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굉장히 많은 가수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 얼굴이 그 옆에 있으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은 그냥 없애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사는 SM 엔터테인먼트인데요. 1995년도에 이수만 회장님께서 설립한 기획사고요. 제가 말씀드릴 4개 기획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획사라고 보시면 돼요. SM 하면은 굉장히 많은 가수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1대 아이돌이죠. H.O.T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H.O.T는 이제 96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그 당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의 신드롬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고요. 물론 H.O.T의 인기와 지금 BTS 인기를 비교하는 건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인 97년도에 여자 아이돌이죠. 첫 번째 1대 여자 아이돌인 SES가 데뷔를 했어요. 98년도에 신화가 데뷔를 했고 99년도에 Fly to Sky, 2000년도에 보아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대형 신인들을 데뷔시켰잖아요, SM이. 그 당시에는 정말 SM이 압도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SM이 한류와 K-팝을 시작한 기획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3년간 정체 기간이 있다가 2003년도에 동방신기가 데뷔를 했고요. 2005년도에 슈퍼주니어, 7년도에 소녀시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샤이니, 2009년도에 FX가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또 다른 대형 신인 엑소가 데뷔를 했고 14년도에 레드벨벳, 그 다음에 16년도에 NCT가 데뷔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YG로 넘어가 볼게요. YG는 SM보다 1년 후인 96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셨던 양현석 님이 설립한 기획사고요. YG는 사실 좀 언더의 느낌도 있었고 힙합 색깔이 짙은 기획사로 전 기억을 해요. 처음으로 데뷔한 가수는 진우션이에요. 97년도에 데뷔를 했고 98년도에 원타임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YG에는 의외로 보컬리스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휘성이 데뷔를 했고요. 2003년도에 거미, 빅마마, 세븐이 데뷔를 했고 2004년도에 원티드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하동균 가수님이 거기에 멤버셨는데 2년 후에 2006년에 솔로로 데뷔를 하셨죠. 이제 빅뱅과 2NE1이 어떻게 보면은 YG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빅뱅이 2006년에 데뷔를 했고 2NE1이 2009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앨범이 정말 대박인 앨범이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강남스타일 하면 저마다 추억과 기억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와텐에서 학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플래시몹이라고 한 50명, 100명 되는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다 같이 강남스타일 노래를 틀고 말춤을 췄던 그걸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 후에는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에서 양현석 님께서 재능 있는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앨범을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1년도에 앨범을 낸 이하이고 2013년도에는 악동 뮤지션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의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2014년도에 위너, 아이콘, 2016년에는 잭스키스가 YG와 앨범을 냈어요. 뭐 제키 같은 경우는 사실 90년대 말에 H.O.T와 정말 양대 산맥이었던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활동을 안 하다가 무한도전을 통해서 다시 앨범을 낼 수 있게 돼서 YG와 201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에 데뷔한 블랙핑크인데 YG에서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가수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블랙핑크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기획사는 JYP. JYP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97년도에 박진영 PD님이 설립한 기획사고요. JYP에서 첫 번째 데뷔한 가수는 진주이고요. JYP 하면은 사실 G.O.D죠. 99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박지윤이란 가수도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데뷔는 다른 데서 했지만 2000년도에 성인식이라는 앨범을 JYP와 같이 하면서 그 후에 앨범을 2장을 더 냈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가수가 량현양아라고 2000년도에 데뷔한 쌍둥이 형제 가수인데 정말 춤을 잘 췄고 노래도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월드스타 B가 데뷔를 했죠. JYP에도 은근히 보컬리스트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데뷔한 노을이 있고요. 같은 해 데뷔한 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데뷔한 임정희 씨도 있고요. 아이비도 2005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원더걸스가 2007년도, 8년도에 2AM, 2009년도에 2PM, 2010년도에 Miss A, 2014년도에 GOT7, 2015년도에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2018년도, 그 다음에 ITZY가 2019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JYP에서 현존하는 가수들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가장 큰 매출을 창출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트와이스와 ITZY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SM과 YG와 차별성이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창업자가
아직까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박진영 PD님이 정말 수많은 앨범을 냈죠. 지난 20년 동안. 가장 최근에 낸 싱글 노래가 When We Disco라는 노래로 또 대박이 났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JYP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빅히트는 2005년도에 방시혁 의장님께서 설립하신 기획사고요. 방시혁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JYP의 수속 작곡가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작곡하신 노래가 진짜 많은데 정말 유명한 것들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G.O.D의 Friday Night, 그리고 하늘색 풍선,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등등 정말 대박난 노래를 많이 만드시고 나서 2005년도에 독립을 해서 빅히트를 만드신 거죠. 빅히트에는 사실 BTS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가수들이 앨범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K-윌이 2007년도에 데뷔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또 노래를 정말 잘하는 에이트라는 그룹도 2007년도에 빅히트와 앨범을 냈습니다. 그 외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2012년에 데뷔한 뉴이스트가 있고요. 2013년에 방탄소년단, 2015년에 세븐틴, 19년도에 Tomorrow by Together, 그리고 앞으로 3년간 3개의 아이돌 데뷔를 계획하고 있대요. 굉장히 많은 가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가수들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가요계 그리고 K-팝을 풍미했던, 그 풍미하고 있는 한류들의 주역들이죠. 이런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BTS가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BTS의 성과는 정말 많이 있지만 단연 제일 큰 성과는 2020년 8월에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라는 싱글 앨범이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했어요. 한국인으로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건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요. 여기서 제가 김범수님의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이 아니라, 사실 빌보드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 싸이도 생각하실 거고 원더걸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한국인 최초 빌보드 랭킹에 들어가신 분은 김범수님이세요. 2001년도에, 아마 2000년도인가요? 2집 앨범의 타이틀이 하루란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영어로 번안을 해서 미국에 발매를 했어요. 빌보드 핫 싱글즈 세일즈라는 차트에서 51위를 해서 그 당시에 기사가 많이 났었고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에 원더걸스가 핫 100에 76위를 했고, 2012년도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핫 100에 7주 동안 2위를 했습니다. 1위는 하지 못했지만 2위를 7주 동안 했다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싸이가 이루지 못한 그거를 BTS가 최근에 이뤄냈습니다. 제가 생각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업적은 한국 단일 앨범 음반 판매량이에요. 사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앨범을 사서 듣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음원이 생기면서 다 온라인으로 노래를 듣고 다운로드를 해서 노래를 듣기 때문에 앨범을 사는 게 이제는 옛날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밀리언셀러라는 말이 옛날엔 정말 많았는데 이젠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탄소년단이 2019년도에 퍼소나라는 앨범으로 무려 380만 장을 팔았고요. 올해 초에 발매된 Map of the Soul이라는 앨범으로 430만 장을 팔면서 1995년도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수록됐던 3집 앨범에 330만 장의 기록을 24년 만에 깬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난 과거의 가수들의, 그리고 BTS까지 정리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섹션은 4대 기획사의 주식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보너스로 말씀드린 이 4대 기획사의 설립자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본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당연히 방시혁 의장님께서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빅히트가 아직 IPO는 안 했지만 이제 조만간 하잖아요. 근데 IPO 이제 공모가가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라고 해요. 상장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15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방시혁님은 이제 빅히트의 주식을 1.5조 원 정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님도 1000억, 2000억 단위의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지금 이 과거 역사를 다 만들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빅히트를 제외한 3대 기획사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뭐냐면 영어로는 마켓캡인데 회사의 크기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6년, 17년에는 SM이 압도적인 1위였고요.
YG가 2위였고 JYP가 3등. 2018년도에 첫 번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SM은 여전히 1등이었지만 JYP가 2등으로 올라섭니다. 2020년도에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JYP가 가장 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SM이 가장 작은 회사고요.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빅히트가 IPO를 하면 가장 압도적으로 크죠. SM, YG, JYP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보여드린 차트는 2020년도의 예상 매출액인데 당연히 빅히트가 제일 높다는 거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SM이 제일 작고 JYP가 빅히트 다음으로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SM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5,580억 원, JYP는 1,426억 원으로 가장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JYP가 사이즈가 가장 클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JYP가 더 좋은 회사라고,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회사라고 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4대 기획사의 2016년부터 내년 2021년까지의 매출 성장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 포인트는 JYP가 빅히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YG는 지난 4년 동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는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SM은 그래도 꾸준히 14%씩, CAGR는 이제 연평균을 말해요. 연평균 14%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성장률 면에서 봤을 때 JYP가 SM, YG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빅히트는 매년 96%씩 매년 2배씩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빅히트는 빅히트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엔 영업이익률 비교인데 이 차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차트인 것 같아요. 좀 놀랍지 않나요? 영업이익률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SM은 영업이익률이 6%고요 YG는 거의 break even, 거의 흑자가 아니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JYP는 무려 28%고요. 빅히트보다 높아요. 빅히트가 17%. 영업이익률이 뭐냐면 매출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업 관련된 비용을 다 지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얼마냐. JYP는 100에서 72를 쓰고 28이나 남긴다는 거죠. YG는 100 매출에서 99를 다 쓴다는 거고. JYP가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을까, 혹은 SM, YG가 왜 이렇게 낮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경영진의 질의 차이, 운영 방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매출의 믹스, 어떤 식으로 매출을 창출하냐, 그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에 매출의 구성, 믹스를 보여주는 건데, SM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전체 매출의 19%를 음반 음원 사업으로 벌어들이고 있고요.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47%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매니지먼트 사업에는 뭐가 있냐면 콘서트 공연료, 가수들의 출연료, 광고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거 관련 없는 기타 사업이 34%나 돼요. YG는 22%, JYP가 기타 사업이 가장 적죠. 18%, BTS도 22%.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SM의 이 기타 사업에 뭐가 들어있냐를 봤더니 본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여행 관련 사업이 있고요. 방송 제작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였어요. 이 말은 이 기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잃고 있는 거죠. 이 본 사업에서 번 돈을 이쪽에서 투자를 하고 이쪽에서 돈을 지금 잃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YG도 똑같아요. YG는 기타 사업 22% 중에 화장품 사업도 있고요. 골프 사업도 있고 또 더 있어요. 근데 화장품 사업에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0%예요. SM과 마찬가지로 이 기타 사업에서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물론 길게 봤을 때 화장품 사업, 골프 사업이 대박이 난다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경영진 입장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본업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디스트랙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영하는데 안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JYP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업에 충실하는 기획사라고 볼 수 있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여기 22%에 뭐가 있나를 살펴봤더니 플랫폼 IP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YG, SM에는 마이너스 작용을 했지만 빅히트는 플러스를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위버스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BTS 관련된 혹은 빅히트의 다른 가수들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관련된 굿즈 이런 걸 살 수 있는 샵들이 다 있고요. 심지어 공연 이용권도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매니지먼트 사업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빅히트는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살린 거죠. 이 플랫폼에서 6월 14일에 BTS가 공연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때 동시 접속 기준 최대 관객 수가 75만 명이 넘었대요. 이거는 유료 온라인 공연으로서는 글로벌 최대 규모였고요. 공연 수익만으로 26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물론 온라인으로 보니까 티켓 가격은 쌌겠죠. 티켓은 회원에게는 29,000원, 비회원에게는 39,000원을 받았는데 사실 공연이란 거는 직접 가서 피부로 느끼고 직접 봐야지 그게 공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과연 이런 온라인 공연을 누가 볼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 공연으로서 온라인 공연도 될 수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공연이었다고 볼 수 있고, 플랫폼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3사 기획사들도 결국 비슷한 플랫폼 사업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차트는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걸 보여주는 건데, 높을수록 K-팝을 해외에 알리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단연 빅히트가 전체 매출의 75%로 가장 높고요. JYP는 절반을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SM과 YG는 50% 이상의 매출을 국내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좋은 비즈니스일까에 대한 질문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산업이 정말 아무나 따라하기 쉽지 않은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말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산업은 노하우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돌 육성이라는 게 말이 쉽지, 아이돌이란 개념도 한국에서 나온 거고 3사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계적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정말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몇십 년간 SM, YG, JYP가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이뤄낸 거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에셋 라이트한 비즈니스, 다르게 말하면 캡백스가 낮고 잘만 운영하면 마진율과 ROIC,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비슷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약을 개발을 하지만 어떤 약이 승인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획사들도 정말 수많은 연습생을 데리고 캐스팅 과정, 트레이닝 과정, 프로듀싱 과정을 거쳐서 데뷔를 시키는데 결국 누가 성공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또 데뷔를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아이돌은 수명이 짧잖아요. 아무래도 뭐 40대, 50대까지 아이돌을 할 수 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언젠가는 대체할 수 있는 아이돌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제약회사도 똑같죠. 약을 승인을 받아서 시중에 판매를 해도 10년에서 15년이란 기간 동안은 물론 꾸준한 매출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특허가 만기가 되고 나서는 매출이 거의 바로 없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도 아무리 성공한 약이 있더라도 계속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그러면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SM이 PE로 계산했을 때 25배로 가장 낮고 YG가 32배로 가장 높아요.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SM이 가장 싸고 YG가 비싸기 때문에 SM을 사세요, 이 말을 드리려고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회사가 싸고 비싼지 알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YG가 32배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성장률이 이 네 회사에서 가장 높고 마진율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면 제일 싼 주식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SM이 지금 가장 싸 보이지만 이 네 회사 중에서 앞으로 성장이 가장 낮고 또 마진율도 성장을 안 하고, 그렇다면은 SM이 가장 비싼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석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빅히트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매출에 무려 88%가 BTS를 통해서 얻게 된 매출이에요. 물론 BTS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가수이고 그런 수출원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BTS가 언젠가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하다. 그래서 방시혁 의장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아이돌을 육성해야 되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멀티플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요. K-팝의 미래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는 K-팝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린 이런 회사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과연 K-팝이란 게 패드인가, 유행인가, 아니면 replaceable한가, 대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진입장벽이 높다는 이유로
저는 K-팝은 그냥 운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뤄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BTS 같은 가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빅히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SM, JYP, YG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획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K-팝과 4대 기획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주식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